우쌤의 거꾸로 한국사 무신정권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최충원, 최충수 형제가 의종을 죽인 이유민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이제 권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최충수가 형 몰래 자기 딸을 태자비로 만들려고 하는 게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독점하려고 하는 시도가 드러나면서 둘이 갈등을 보이게 되죠. 결국 둘은 각각 1000여 명씩의 병력까지 동원해서 일대 혈전, 전투를 벌인 끝에 최충원이 권력을 장악했다고 그랬습니다. 최충원은 이후에 이제 최충원 집안에서 4대 60여 년간 권력을 장악하는 최씨 무신정권이 시작되는데요. 무신정권 100년 동안에 60년간은 60여 년은 이 최씨 집안에서 장악합니다. 비교적 혼란스러웠던 무신정권 시기 전체에 비해서 안정적인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최충원은 이제 좀 보기가 명구스러웠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 형제간의 싸움까지 하면서 권력을 잡는 모습이. 임금을 폐위시키고, 명종 임금을 폐위시키고 새롭게 신종 임금을 등극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는 앞선 무신들하고 다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개혁을 건의하기도 하죠. 봉사십조라고 하는 개혁안을 건의하기도 합니다. 잘 안되겠죠? 무신들이나 권력자들이, 관리들이 백성들을 너무 괴롭히면 안 된다는 내용인데, 제일 많이 괴롭히고 가장 좋은 노른자위, 진주, 경남 진주 땅 같은 경우를 자신의 시급지로 만들면서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바탕으로 군사력을 키웠던 사람 본인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장본인이 자신이었습니다. 최충원은 먼저 뭘 고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개혁을 하겠다고 교정도감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책임자인 교정별감은 누가 됐을까요? 당연히 자기죠. 그래서 자신이 교정별감이 되어 권력을 왕을 능가하는 버금가는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방이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호위부대를 강화시키게 되는데요. 도방은 앞서서 이렇게 경대승이라고 하는 무신 기억납니까? 개혁적인 무신이었던, 진짜 젊고 개혁적인 경대승이라고 하는 무신이 만들었던 기구인데, 호위부대였는데, 이걸 더욱더 확대해서 자신의 경호부대로 만드는 거죠. 호위부대를 만들고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던 봉기를 진압하는 자신의 사병처럼 부리게 됩니다. 정권 유지를 위한 군대가 되는 거죠. 그는 이제 또 나중에 신종의 아들 희종과 갈등이 생기자 왕이 이제 좀 불만이 있었겠죠. 너무 전횡을 일삼으니까 이 명종의 아들로 폐위가 된 태자죠. 데려다가 왕위에 앉힙니다. 강종, 희종을 폐위시키고요. 뭐 이렇게 왕을 자기 멋대로 갈아치웠던, 왕을 능가했던 권력자 최충원, 너 이제 죽고 그의 아들 최우에게 권력을 넘겨줍니다. 최충원이 죽었을 때 문무백관들이 하얀색 옷을, 흰 옷을 입고 조의를 표했다는 거 보니까 거의 왕이라고 해야겠죠. 최우는 30년간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완전히 체제 안정기죠. 최우는 자기 아버지에 이어서 교정별감 자리를 계승하고요. 교정도감의 교정별감 자리를 계승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그리고 새롭게 정방이라는 걸 만듭니다. 정치하는 방. 그래서 인사권을 장악하죠. 이제 왕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최후에게만 잘 보이면 자리를 받는 거니까. 그동안 지금 무신들 사이에서 무신 시기에 홀대됐던 문신들을 서방이라고 해서 자기 집에서 데려다 놓고 정책 자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문학적인 소양을 가진 애들이니까 데려다가 좀 참고하기도 하고, 자문을 듣기도 하고, 일부는 관료를 채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신 정권 시기에 힘들게 된 백성들이 도적이 많이 됩니다. 도적이 많이 돼서 가장 안전해야 될 수도 서울 개경에서도 도적이 창궐 하자 밤에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네. 무서워서 밤에 집에 있어도 불안해. 그러자 이제 군대를 만들어서 밤에 돌아다니는 별초군, 야별초를 만들어 가지고 경찰, 치안 업무를 맡게 하죠.
이게 당연히 뭐 도둑놈만 잡을까요?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한 군대가 되는 거죠. 이런 명분으로 군대를 강화시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별초, 별초, 삼별초, 그렇죠. 맞습니다. 이 야별초가 좌별초와 우별초 두 개가 있었는데 나중에 몽고와 싸우는 과정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고려에 대해서 신의를 지켰다 해서 그들을 신의군이라고 부르는데요. 걔들까지 해서 세 개, 삼별초로 발전하게 됩니다. 최후 시기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몽고와의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데요. 최후는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대몽항쟁을 펼쳐가는 사람입니다. 펼쳐가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0년간 집권했던 최후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으니 정실 부인 사이에서 아이가 없다는 거죠. 자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들이 없자 이제 자기가 노비하고 사이에서 낳았던 아이를 데려다가 결국 지위를 넘겨주게 되죠. 원래는 이렇게 천한 집안 노비의 자식이라서 내놓기가 뭐였는지 권력을 넘겨주기 싫어서 그랬는지 중을 만들었습니다. 스님을 만들었었는데 애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환속을 시켜서 최항이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어주고 권력을 넘겨주는 거죠. 인생의 절반 이상을 절에서 보냈던 최항은 이 막강한 권력을 누릴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었죠. 그래서 좌충우돌하고 자기 멋대로 합니다. 지 멋대로 하게 되는 거죠. 백성들은 더 힘들었을 겁니다. 관리들도 힘들고요. 그러다가 이제 최항이 죽고 마지막 최의가 권력을 잡았지만 이때는 이제 최씨 무신정권 갈 때까지 갔습니다. 결국 이렇게 최의가 암살당하면서 살해되면서 최씨 무신정권 4대 60여 년간의 통치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뭐 그렇다 해서 무신정권이 끝난 건 아니고요. 최충원 집안의 간호였던 김준 등이 그 뒤에도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김준이 10몇 년간 권력을 잡게 되고요. 그 뒤에 이제 임연이라고 하는 자가 그 권력을 찬탈하게 되고 그의 아들 임유무라고 하는 자가 까지 권력을 유지됩니다만 이제 얘가 살해되고 끝나면서 무신정권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백성들의 삶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백성들의 얼마나 무신정권이기에 힘들었는지 세 번째 시간으로 넘겨야 될 것 같네요. 시간이 벌써 8분이 다 돼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